더 잘할 수 있는데, 한 번만 기회가 더 생기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필할 수 있는데, 내가 놓친 것을 더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데. 안녕하세요. 보이스책 박현선입니다. 여러분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는 시즌이라 많이 바쁘시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2021년도 사업까지 이제 준비하는 시즌이어서 뭐 하고 있는지 정신이 정말 없는데요. 그리고 또 발표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생깁니다. 요즘은 비대면으로 온라인 발표를 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간혹 가다가 아직 오프라인으로 발표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발표하실 때 내 목소리가 잘 나오고 있나? 발음이 잘 전달되고 있나? 발표하는데 너무 목소리가 떨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분들을 위한, 그리고 특히 예비 창업하시는 분들을 위한 발표의 팁들을 드리기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성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무대에 설 경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무대를 준비하면서 쌓았던 경험이 지금 요즘 발표할 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때 경험이 없었더라면 저도 발표 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쌓여진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발표하시기 전에 꼭 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특히 발표에 경험이 없으신 분일수록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되는데요. 현장 리허설을 꼭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현장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사람들이 몇 명이나 앉을 수 있는지, 심사위원분들은 어느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 그리고 사운드는 어떻게 들리는지, 발표 자료는 잘 동작하고 있는지, 내가 말하고 발음하는 것이 잘 들리는지 등을 꼭 체크하셔야 해요. 이유는 현장에서 리허설을 한번 해봐야 여러분이 긴장을 낮추실 수가 있고, 또 한번 해봤기 때문에 실전에 들어갔을 때 긴장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 리허설은 무대의 경험이 없으면 없을수록 꼭 해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험이 쌓여갔을 때는 리허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오실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딱 도착을 하시면 뭐부터 하셔야 하냐? 발표 자료가 잘 돌아가는지 먼저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음향을 잡으셔야 돼요. 내가 마이크를 들고 말을 할 때 끝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내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그리고 발음이 정확하게 들리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이때 좋은 것은 제일 끝자리에다가 녹음기, 핸드폰에 녹음기 있잖아요. 켜놓고 나와서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것만큼 좋은 선생님이 없어요. 그렇게 현장의 경험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이제 대본 없이도 리허설 없이도 하실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올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발표 자료 만들고 또 대본 만들고 두 개를 꼭 같이 만들어서 발표 자료를 넘기면서 시간 맞춰서 달달달달달달달달 연습을 했었어요. 그게 익숙해져야 현장에서 긴장 없이,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질의에도 응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시게 됩니다. 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시선 처리입니다. 간혹 가다가 대본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보고 발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준비하시느라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셨을 거라고 이해는 하지만, 많은 분들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A4 용지를 보면서 발표하시는 것은 정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여러분 대본을 꼭 한 10번, 최소한 10번에서 30번 정도는 발표 자료 넘기면서 맞춰서, 시간에 맞춰서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준비하신 사업 아이템이 마지막 이제 파이널까지 올라간 그 발표 현장에서 발표 에티켓 때문에 마이너스 점수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A4 용지를 들고 읽는 것은 정말 하지 않으시기를 꼭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시선 처리가 중요한데, 여러분 가능하면 현장에 계신 분들과 눈을 마주치시면서 하시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정말 어렵죠. 저도 그게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하실 수 있는 팁은 사람의 눈을 바라보지 않더라도 사람과 사람의 중간, 어깨쯤을 바라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깨를 바라보시거나 아니면 귀라도 보시면은 그 즈음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위를 보거나 땅을 보거나 하면은 이 사람이 기억이 안 나서 이걸 외우고 있구나가 티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앉아 계시는 분들의 사이사이를 이렇게 보시면서 연습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것을 하실 때 리허설 현장에 도착하셔서 사운드 체크 하시면서 현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리허설의 팁입니다. 이 현장에 몇 명 정도가 앉아 있을지, 이 공간에 사람이 꽉 찼을 경우를 가정해서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전처럼 상상해서 연습을 해볼 수 있어요. 가수들도 꼭 현장 리허설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실전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을 사운드 체크하고 현장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무대에 서는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 작업을 몇 번은 꼭 반복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꽉 차 있는 현장을 상상하면서 그 긴장감을 상상하면서 이끌어내서 내가 정말 현장에서 발표하고 있구나 라고 상상하면서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시면은 실전에서 조금은 긴장이 완화될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장에 리허설 없이 현장에 쓰는 것과 리허설을 하고 서는 것은 여기서 큰 차이가 나는데, 내가 이제 발표가 끝났어 하고 내려오면 누구나 아쉽거든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놓치고 말았어. 내가 왜 놓쳤을까? 너무 아쉽게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것을 먼저 해보는 거예요. 내가 이미 발표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한 번만 기회가 더 생기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이것을 어필할 수 있는데, 내가 놓친 것을 더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데, 이런 아쉬움들이 생기거든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현장 리허설입니다. 발표를 마쳤네 라고 상상을 하고, 마쳤는데 한 번 더 하는 거야 라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현장에 사람이 꽉 차 있다고 상상하면서 발표를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이크를 직접 들고 발표를 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리허설의 중요성은 정말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발표의 경험이 적으신 우리 예비 창업하시는 분들은 꼭 발표의 기회가 왔을 때 이번에 내가 발표를 마스터한다는 생각으로 현장 리허설을 꼭 미리 도착하셔서 해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